캔버스 앱에서 버튼 5개의 똑같은 세금 계산 로직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오타 하나를 5군데 전부 고쳐야 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그런 고생은 끝입니다. 비즈니스 로직을 한 번만 작성하고 어디서든 재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완전히 새로운 2가지 파워 FX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네임드 포뮬라스는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전역값을 제공하며 수동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저 디파인드 펑션즈는 가격 계산 같은 로직을 하나로 묶어서 어느 화면에서든 호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 FX YAML 파일을 VS 코드에서 열어보고 실제 쿠오트 빌더 앱에 연결한 다음 기존의 세트, 과 컬렉트 방식과 나란히 비교해서 이게 왜 중요한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만지기 전에 몇 가지 쉬운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캔버스 앱은 파워 앱스 안에 있는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앱 빌더이고 그 로직을 구동하는 언어가 바로 파워 FX입니다. 엑셀 수식과 비슷하지만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된 값을 저장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변수를 만드는 세트과 테이블을 만드는 컬렉트인데 둘 다 해당 코드줄이 실제로 실행될 때만 업데이트됩니다. 네임드 포뮬라스는 이걸 완전히 뒤집습니다. 텍스레이트 같은 값을 한 번만 선언하면 파워 FX가 스프레드트 셀처럼 자동으로 최신 상태를 유지해줍니다. 유저 디파인드 펑션즈, 즉 UDFs는 실제 매개 변수와 반환 타입을 가진 수식을 작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둘은 모두 FX YAML이라는 일반 텍스트 파일에 저장되며 마이크로소프트의 무료 코드 편집기인 VS 코드에서 직접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워 FX는 이 YAML 파일을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앱 동작으로 바꿀까요? 그 생명 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FX YAML 파일이 저장됩니다. VS 코드에서든 파워 앱스 스튜디오에서든 상관없습니다. 둘째, 파워 FX 파서가 모든 네임드 포뮬라와 함수 정의를 읽고 구문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셋째, 여기가 핵심인데 파워 FX가 의존성 그래프를 구축해서 어떤 수식이 다른 어떤 수식이나 데이터 소스에 의존하는지 매핑합니다. 넷째, 모든 네임드 포뮬라를 올바른 순서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텍스레이드에 의존하는 디스카운티드 토탈 같은 수식은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호출하지 않았어도 항상 정확한 값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앱 화면이 로드될 때 이미 모든 전역 상태가 계산되어 컨트롤에 바인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임드 포뮬라스의 실제 파워 FX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세트 키워드도 없고 앱 안스타우트 이벤트도 필요 없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그냥 수식 이름을 쓰고 등호를 쓴 다음 표현식을 적고 세미콜론으로 끝내면 됩니다. 텍스레이는 0.08, 디스카운트 스레셜드는 100, 컴퍼니 네임은 텍스트 노어신드 트레이더즈입니다. 이것들은 한 번만 대입하는 변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수식입니다. 만약 텍스레이가 상수 대신 데이터 소스를 참조했다면 그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재계산됩니다. 이런 수식들은 FX YAML 파일의 네임드 포뮬러즈 섹션 안에 직접 작성하며 저장하는 순간 파워 앱스 스튜디오가 바로 인식합니다. 버튼도 시작 화면 로직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직접 실제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VS 코드에 있고 프라이싱 앱 프로젝트의 SRC 폴더에서 포뮬라스, FX YAML을 열었습니다. 이건 일반 텍스트 YAML 파일이며 중괄호 대신 들여쓰기로 설정을 구성한다는 뜻입니다. 사이드바에 있는 파워 플랫폼 툴즈 확장 기능을 주목하세요. 이게 VS 코드가 파워 FX 구문을 이해하고 변경사항을 캔버스 앱에 다시 동기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네임드 포뮬러즈 섹션이 시작되는 파일 상단입니다. 이건 정말로 파워 앱스 스튜디오가 읽는 것과 같은 파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입력한 내용은 다음 동기화 때 앱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제 조금 아래로 스크롤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텍스레이드와 디스카운트 스레숄드를 나열한 네임드 포뮬러즈 블록이 보이고 각각 그 제목 아래 들여쓰기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유저 디파인드 펑션즈라는 새 섹션이 시작되는데 여기가 재사용 가능한 함수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분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네임드 포뮬라스는 단순한 전역 값을 위한 것이고 유저 디파인드 펑션즈는 입력 매개 변수와 반복 가능한 단계가 필요한 로직을 위한 것입니다. 파일을 이렇게 구조화하면 코드 리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팀원이 이 YAML 파일을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 어떤 전역 상태가 존재하고 어떤 계산이 가능한지 파워 앱스 스튜디오를 열지 않고도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calculateTotal 함수의 시그니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매개 변수를 명시적인 타입과 함께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퀀터티는 넘버, 유닛 프라이스도 넘버이고 콜론 뒤에 반환 타입으로 다시 넘버가 옵니다. 이게 바로 버튼에 직접 입력하는 인라인 수식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UDF는 마치 작은 계약서처럼 무엇을 입력받고 무엇을 반환하는지 정확히 문서화합니다. 이는 또한 파워 FX가 타입 불일치를 편집하는 중에 즉시 잡아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런타임에 사용자가 버튼을 눌렀을 때 놀라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이 파일을 저장하면 파워 플랫폼 툴즈가 자동으로 앱 프로젝트에 다시 동기화합니다. 여기 전체 정의를 나란히 보여드리겠습니다. calculateTotal은 퀀터티와 유닛 프라이스를 받는데 둘 다 넘버이며 퀀터티 곱하기 유닛 프라이스 곱하기 1 더하기 텍스레이를 반환합니다. 함수 본문 안에서 우리의 네임드 포뮬라를 바로 재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세요. 그 아래 어플라이 디스카운트는 토탈을 받아서 그 값이 디스카운트 스레숄드보다 크면 원래 총액의 90%를, 그렇지 않으면 원래 총액을 그대로 반환합니다. 간단한 if 문을 사용해서요. 이걸 한 번만 작성해두면 앱의 모든 버튼, 레이블, 화면에서 calculateTotal이나 apply discount를 이름으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식을 여기저기 다시 입력하면서 제대로 복사했는지 매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실제 앱 안에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파워 앱스 스튜디오이고 퀘오트 빌더 앱의 뉴 퀘오트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퀀터티 입력란에 주목하세요. 이건 완전히 평범한 텍스트 입력 컨트롤이고 사용자가 그냥 12 같은 숫자를 입력합니다. 이 컨트롤 자체는 아직 특별할 게 없습니다. 실제로 네임드 포뮬라스와 UDFS가 쓰이는 곳은 다른 필드들의 바인딩된 속성들이니 화면을 계속 아래로 내리면서 지켜봐 주세요. 이제 토탈 프라이스 필드를 보겠습니다. 이 필드의 텍스트 속성은 하드코딩된 숫자가 아니라 calculateTotal 괄호 열고 퀀터티.txt, unitprice.txt 괄호 닫기 수식에 바인딩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가 내부적으로 이미 1 더하기 텍스레이드를 곱해주기 때문에 이 레이블은 개당 45달러짜리 12개에 대해 항상 583달러 20센트를 보여주고 퀀터티가 바뀌는 순간 이 화면에 추가 코드 없이 즉시 재계산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디스카운티드 토탈은 어플라이 디스카운트에 토탈 프라이스.txt를 넣은 값에 바인딩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문 총액이 앞서 설정한 100달러 디스카운트 스레숄드보다 크기 때문에 이 필드는 자동으로 524달러 88센트를 보여줍니다. 10% 할인이 적용된 값이죠. 어디에도 어플라이 디스카운트라는 버튼이 없다는 점을 주목하세요. 총액이 업데이트되는 순간 계산이 그냥 흘러가듯 이루어지는데 이는 속성 수식 안에서 함수를 직접 호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정말로 시간을 절약해주는 부분입니다. 변수를 설정하는 unstart 수식도 없고 세트 명령을 실행하는 버튼도 없고 누군가 저장을 깜빡해서 이 화면에 오래된 숫자가 표시될 위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 토탈 프라이스와 디스카운티드 토탈은 순전히 네임드 포뮬라스와 UDFS가 실시간으로 재계산되는 것으로 구동됩니다. 스프레드시트에서 셀 하나를 바꾸는 순간 수식이 재계산되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미 알고 계실 세트과 컬렉트 방식과 솔직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트는 변수를 만들지만 그 특정 코드줄이 실행될 때만 업데이트되므로 새 화면에서 호출하는 걸 잊으면 조용히 오래되고 잘못된 값을 얻게 됩니다. 네임드 포뮬라스는 입력값이 바뀌는 순간 자동으로 재계산됩니다. 스프레드시트 셀과 정확히 똑같아서 디버깅할 오래된 상태 자체가 없습니다. UDF스는 계산식 하나를 작성하고 테스트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앱 곳곳에 버튼 10개의 똑같은 세금 계산 로직을 붙여넣고 매번 오타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모든 게 FX YAML에 저장되기 때문에 수식 입력줄만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진짜 버전 관리와 기트 코드 리뷰가 가능해집니다. 파일에서 실행 중인 앱까지의 전체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스 코드든 스튜디오의 수식 보기든 상관없이 FX YAML의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파워 FX 컴파일러가 모든 수식과 함수의 정확성을 파싱합니다. 어떤 수식이 다른 어떤 수식이나 데이터에 의존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의존성 그래프를 구축합니다. 그런 다음 모든 네임드 포뮬라스와 유저 디파인드 펑션즈를 앱의 전역 스코프에 등록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이 렌더링될 때는 이미 모든 게 계산되어 준비된 상태입니다. 앱 안스타우트 지원도 없고 사용자가 즉시 필요로 하는 값을 채우기 위해 버튼 클릭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똑같은 숫자를 위해 세트를 6번씩 작성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더 나은 도구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네임드 포뮬라스는 항상 최신 상태인 전역 값을 제공하고 UDF스는 앱 어디서든 호출할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하고 타입이 지정되고 테스트 가능한 계산식 하나를 제공합니다. 작게 시작해보세요. 이번 주에 세금률이나 할인 로직을 FX YAML 파일로 옮겨보고 앱 유지 보수가 하룻밤 사이에 얼마나 쉬워지는지 지켜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커먼스 채널 구독 눌러주세요. 저희는 현대적인 파워 FX 패턴에 관한 시리즈를 계속 만들고 있으니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